이미 그러면 이제 그때 신홍 선생님은 하정강 선생님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때도. 네. 쳤다고 봐야죠. 그렇죠. 인연이 있고 오래된 거지. 제가 아는 것만큼 잘 알지는 못하셨지만 하종강이라는 놈이 있다. 이런 건 아셨을 거고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2000년? 제가 강의 들으러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표정이나 태도가 그건 좀 건방지죠. 포스. 미안해하는 것 같은. 아, 자주 찾아가 봐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항상 이런 표정이었어요. 노동자들 자주 찾아가 봐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항상 이런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노동 아카데미를 만드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노동대학이 노동대학으로 대학이었어요. 시작했어요? 그때 노동대학이었어요. 그러다가 노동 아카데미로 또 바꿨어? 그건 나중에 사례도 또 있어요. 대학 그건. 쓰지 말라고 그랬어. 네, 그랬나?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이거 참. 그때 그 신영욱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책 나온 이후에 여러 사회단체나 무슨 언론 매체나 이런 데에서 그 강의나 토크쇼나 자담 이런 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에 보도된 걸 제가 그때 보니까 청년들 얘기를 누가 물어봤을 때 지금 청년들도 감옥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청년 실업이라는 감옥에 그렇죠. 갇혀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집요하게 노동 문제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노동 아카데미 학장에서 왜 주임 교수가 됐습니까? 강등된 얘기는 행정적인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고요. 그 어떤 시스템? 대학에서 그냥 단과대학 개념이 있잖아요. 인문대학도 있고 사회대학도 있고. 그건 정규 코스고 노동대학은 이제 비정규 코스로 노동대학이라는 명칭을 썼던 거죠. 근데 그걸 규제했던 적이 없어요, 교육부가. 근데 이제 이건 학교가 피해를 본 건데 하종강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종강 선생이 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이라는 직함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의해 온 거야, 학교에. 어떤 그쪽에서, 저쪽 진영에서. 하종강 선생이 거기 학장이냐, 무슨 학장이냐 이런 걸 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노동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 학장이다 그랬더니 교육부에 그거를 그 약간 고발성으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민원을. 대학에서 왜 정규 과정도 아닌 거에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학장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학교에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교육부에서? 네. 교육부에서 그건 이제 행정 규제가 내려와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걸 개입하지 않아요. 노인대학을 어느 대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예요. 좀 2013년에 정권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그때니까 우리가 뭐 만만하면 뭐 시비 걸려고 할 때니까 행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그거는 적절한 것 같지 않다는 식의 이 계속 압력을 행사한 거죠. 그 공문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왔던 공문이 들어왔어요. 바꾸라고 요구까지는 안 했어요. 국민신문고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아주 교묘하네요. 근데 그게 왜 됐냐면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거나 노동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노동부 장관이 예전 부천 그 노동지방사무소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있을 때 노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장관 이력에 성공회대학 노동대학 졸업을 넣은 거예요. 장관 이력에.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야, 성공회대 노동대학 이게 스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 중앙위원이 그때 수강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명이 들어왔어요. 보수 정당, 보수 세력. 저런 사람이 왜 노동대학에 오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력 장관의 이력에 이게 중요한 스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성공회대학 노동대학이 이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이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질문하면서도 자기 신분을 숨기진 않았어요. 아, 제가 한나라당 중앙위원인데요. 이러면서 항상 질문하시고 이러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내 짐작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국민신문고인가 하여튼 그 민원 제기하는 부처의 게시판에 있는 거를 딱 캡처한 걸 보니까 반체제적인 강의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거기 같이 내용도 있고. 정식 대학이 아니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전임 교수가 아닌 사람이 학장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있고 반체제적인 내용의 교육을 한다. 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올라갔어요. 교육부에 노동대학 동문들이 또 올라갔어요. 저는 못 갔고 동문들이 가서 이정구 총장 때일 것 같아요. 네, 이정구 총장님 때 올라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교육부에서는 교육법상 사실 따지면 위법이다.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교육 과정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이제 한 번도 없다는 게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교육부가 그동안 무슨 얼마나 많아 시민대학, 노동대학 얼마나 많아요. 중소기업대학, 자원봉사자 대학 하도 얼마 많아요. 노인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걔들도 죽겠다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한 명칭을 거죠.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동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생각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카데미는 왜냐하면 학위가 독립된 아닌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과정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무슨 교육 과정,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해야지 마치 아카데미라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다 이건. 아카데미 과정 그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그것도 시비가 노동대학이나 아카데미처럼 이렇게 독립된 그 아. 기관이 있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내용상이나 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걸 또 이제 총리실 비서실에 있는 노동대학과 관련이 좀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만났어요. 그 교육부의 실장과 그 총리실에 있는 그 실장을 같이 대동해서 만나서 그래도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나마 근데 된 건데 강등이 되는 과정도 이렇게 근데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나보고 어떤 명칭을 사용하겠냐고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원장이 아카데미니까 원장이 없습니까? 이랬는데 내가 그때 참 겸손하게 그냥 주임 교수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주임 나중에 교수로. 후회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그냥 주임 교수로 하죠. 이래서 주임 교수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쇠기쌤, 신옥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혹시 뭐라고 말씀 있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신모 선생님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실 때였고요. 이건 그리고 알지도 못하셨지. 네, 노동대학 문제로 부담을 드릴 수가 상황은 없어서 아니었고. 예, 언젠가는 노동대학의 명칭을 다시 되찾자 예, 이런 예. 이야기는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 신홍 선생님이 그런 노동 아카데미, 노동 대학을 만드신 그 뜻,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종강 선생님이 어쨌든 학장이 되셔서 이어가셨는데 그때 그 뜻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체계적인 노동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비교 대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이런 그 사회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이 없었으니까 체계적으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또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노동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할 때가 됐다. 지금 우리 운동 단계가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하는 그런 스토아 학파를 만들지는 말자. 그래서 항상 강의 뒤에 토론과 실천 과제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그런 거 선생님하고 혹시 그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홍 선생님과?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 그런 지점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지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학장이 되신 이후에 그거는 이제 주은경 선생이나 신영복 선생님이나 김동준 교수님이 항상 제가 강의 들으러 오면 토론할 때 거기서 자주 그런 얘기 말씀 됐었고요. 했고 학장이 되셔서 이제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지만 뭐 이렇게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예. 노동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까?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그렇죠, 이미.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이심전심으로 다 이심전심이네요. 통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전폭적으로 저에게 다 맡겨져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선생님이 그러면서 노동운동 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게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하세요, 그걸. 예. 학교 입장에서는 진짜 노동대학을 이제 해라. 진짜 전문가가. 그전엔 사실은 이제 신 선생님도 노동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그 주변에 백업 하시는 교원들이나 주은경 선생이나 나중에 그
전철 선생 그 동생분도 네. 이제 학교에 네. 관여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제 노동운동에 이제 직접 계승자내진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그냥 자율적으로 한번. 우리는 사실 하 선배님이 아시겠지만 별로 개입 안 하잖아요. 별로 전혀 안 하죠.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지만 네. 개입도 안 아니, 한다고. 도와주는 거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사실 노동대학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은경 선생님 떠나시고 담당자 몇 오셨을 때. 바뀌고 막 이러면서 오셨을 한 학기 때. 한 20명 정도 신청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그 맡은 사람들이 의무감도 약했어요. 그게 뭐 내가 이 보직을 맡으면 내가 이게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거 하라는데 이런 그래서 친구들이 대개 있어요. 보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가장 신참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요. 업무 분장할 때.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노동대학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직장인 대상이고 야간에 진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늦게까지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업무 분장할 때마다 계속 인사 발령할 때마다 바뀌고 막 이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시에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전국을 다녀봐도 이걸 깔끔하게 진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1년 해보면서 깔끔하게 해요, 지금.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네, 깔끔하게 맞아요. 진행하는데 카메라 설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조명 설치를 다 제가 해요. 아, 그러죠. 예, 아, 직접. 농담으로 이거 노가다를 언제까지 해야 돼? 하지만 조교도 바뀌죠. 담당 직원도 바뀌죠. 저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거. 남들이 30분 걸릴 걸 전 10분이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얘기 나온 김에요, 선생님. 노동 아카데미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한 2,600여 명 된다. 제가 이렇게 자료 찾아봤는데 예. 그렇다면 신영욱 선생님 만든 그 노동 대학이 지금 그 이후에 성취한 거라든가 또는 기여한 점, 뭐 학교라든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좀 있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성과를 자랑할 때 데이터를 많이 제시하잖아요. 예. 뭐 몇 명을 배출했다, 뭐 이런 걸 선생님이 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성과를. 근데 우리 사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보수 정당을 싫어하면서 비교적 개혁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노동운동은 좀 혐오하는 이런 게 글쎄 있어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목숨처럼 존경하면서 민주노총 미워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깨시민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사람들 굉장히 선각자들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노동대가 와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노동운동 조직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시민들 중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교양을 쌓고 싶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셔요. 그건 성과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노동대학 동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그 조직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의 중심이 일단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동대학에 오신 거죠, 그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직업적인 노동운동가가 아닌 분들은 삶 속에서 이 노동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꽤 큰 성과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민사회의 노동운동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노동대학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하셔요. 네. 세월호 문제라든가,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노동대학 활동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직업적인 노동운동가가 노동대학에 와서 이론적인 바탕을 갖추게 되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태욱 씨 같은 활동가인데요. KT 민주동지회. KT 민주동지회가 어느 정도냐면요. 거기 직원이 한 2만 명 지금 될 것 같아요. 2만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줄어서 2만 명이 안 제 되는구나. 동생이 거기 다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9,000명? 아니, 2만 명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민주노조 처음 들어섰을 때 2만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줄었을 겁니다. 외환위기 겪고 이러면서 엄청 많이 줄었겠죠.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이제 수백 명이 있잖아요. 민주동지회 사람들만 정시 퇴근해요. 수십 명, 뭐 100여 명 있는 중에서 땡 하잖아. 갑시다. 왜들 안 가? 이러고 가는 사람들은 민주노동지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잖아요. 민주노동지회 소속 사람들만 산업재해 신청하고요, 보통. 그리고 굉장히 일찍 출근해요. 정시 출근보다 직원들이. 근데 민주동지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회사에서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온갖 탄압을 오랜 기간 동안 견디온 강철 같은 노동자들이 민주동지회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땐 그 평범해 보이지만.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고 가셨고 단체로 다 들어왔어요. 그때 네. 1기생이 거의 다 들어오셨고요. 유방상 선배가 대표적인. 그 다음에 분이죠. 이제 그분들이 다 그 자치회장, 동문회장 다 거쳐 가셨고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조택 씨 같은 경우는 그 KT가 휴대폰을 부정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상 최고 과징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통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걸 내부 고발한 사람이 외부 언론에 앉은 사람이 조태욱 동지인데 그분이 자신이 그 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접속해서 다운받을 때 그 로그 기록이 남는 걸 알았어요. 이건 내가 제보했다는 거 언젠가 밝혀진다. 그걸 알고 한 겁니다. 희생을 하신 그래서 건데. 결국 나중에 그게 밝혀지고 이제 해고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지금 복직도 하고 또 해고당하고 이런 몇 번 겪었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활동하게 됐는데 노동대학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결정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겪은 일도 결국은 국내 자본이 초국적 자본에게 초과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무리한 경영을 하다가 터진 사건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을 노동대학을 통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활동이 그냥 한 사업장 내에서 한 정의로운 노동자가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상황 속에서 또는 이게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거다. 이런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 이건 노동대학에서 갖춰진 지식입니다. 이런 거. 그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분들 그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참여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참 신기한 게 신효목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신효목 선생님을 존경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 궁금한 사람들은 그냥 네. 만나보면 알잖아요. 만나보면 아니, 알아요. 그건 우리는 알지. 그냥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어. 마주 서면 딱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 게. 그리고 물론 그분이 쓴 책을 읽어도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 말하자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신효목 선생님은 창조가 변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변방론의 핵심적인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소중하게 대한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인사를 해도 눈빛을 교환해도 마음이 담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정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게 서로 통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 많이 하셨고요. 국내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의 그 노동조합 활동이라든가 노동인권 활동에 거의 중심 활동 많이 하셨고요. 근데 그 변방을 찾아서라는 그 예.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아차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목 하나 빼앗겼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주류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제가 15년 동안 그 비합법 시대에 조직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하고 이걸 치열히 싸워서 이겨야 하고 막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난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15년쯤 하고 나서 상담 교육 파트로 나온 겁니다. 공개적인 영역으로. 되게 운동단체들이 그런 지하단체들도 연말에 총회를 하거든요. 그럼 올 때마다 와서 뭐 맡아라 이럴 때 제가 이제 못 맡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그랬냐 하면 내가 상담 교육을 선택했다는 것은 운동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운동을 통해 출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렇게 상담이 얘기해서. 중심이 될 수는 없죠.
B자 나오니까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비정규직이 그 응. 정규직으로 해서 B자 때문에 서름이 많다 했는데 그 B자 때문에 노동대학도 서름이 있었던 거네요. 아, 애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애환이. 예. 그 저도 생각이- 사실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예, 예. 네, 근데 비정규직 네네. 교수에게 이렇게 큰 권한과 네네. 혜택을 주는 대학은 성공회 대학밖에 없을 거고요.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사회복지인데도 사회복지 안에서도 정규직으로 이제 혜택을 받고 시설로 정규 시설로 등록된 곳은 이제 나라의 지원을 확실히 받고 있고 시설이 안 된 진짜 몸으로 뛰고 있는 복지 뭐 풀뿌리 단체들은 거의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가 문제예요. 예, 그렇다고 그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게 뭐냐하면 노동자 권리 주장하잖아요. 너 그거 하려고 사회복지사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가 다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약자를 대상으로 일하면서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맞아요. 거의 종교인이나 무슨 네, 맞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처럼 옳지 예, 않다고 봐요. 예. 그걸. 그래서 제가 한동안 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들하고도 극단적 많이 선택도 요즘은 그러니까요.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단일 임금 제도를 많이 이제 적용하긴 하지만 그것도 인가된 센터나 기관들이 적용이 그러니까요. 되는 거라 예, 예. 저희도 많이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건 따로 논의를 네, 하셔야 되거든요. 뭐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 네. 노동조합이 선별 노조가 언젠가 만들어질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네, 뭐 협회만 있을 뿐이고. 우령 선생님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글쎄. 그 협회에서 또 보수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네, 사회복지사들은 네, 네, 제가 네. 보수 교육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또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보수 교육을 하게 됐다는 것도 사회가 많이 바뀌긴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치과의생사협회 등에서 전국 규모의 선별 노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근데 예. 간호조무사협회는 작년에 띄웠어요. 그런 거 만들 때마다 우리 예. 하종 강사님이 자문하시고 참여하시고. 근데 가만히 계셔도 근데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그분들이. 저 모르게 진행되는 것도 가끔 있어요. 발전이네. 예전에는 네, 네.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일들이 많고 사실 제가 이제 6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욕심 내지 말아야 할 나이이기도 해요.